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19일째가 됩니다. 이제 우리 명절 연휴인데요. 그럼 불구하고 여러분 힘내시고 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멋진 소방관이다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때가 오히려 우리가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통 이고로 합격 파이팅입니다. 1번입니다. 소방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응원에 대한 설명이죠. 응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가 하냐면, 자, 응원은 이런 거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웃하는 누구에게? 이웃하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하는 것이 응원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하냐면, 긴급할 때 해야 돼, 긴급할 때 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이 응원을 요청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당한 사유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갔죠? 누가 지휘해야 되면 요청한 본부장 서장이 뭐 한다? 지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잘 나오는 것은 뭐가 잘 나오냐면, 자, 협정이죠. 시도의사끼리 하는 거죠. 시도의사끼리 대경규에 대해서 대상 규모, 경비 부담 등에 따라서 대령이 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의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미리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도에서끼리 정하는 것은 대경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상 규모 경비가 되겠고,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나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가 가장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이다. 자, 그러면 물론 여기에 또 물론 정확한 기준은 뭐 행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나오는데, 행안부령에 가보면 소방활동도 있고요. 경규 훈요가 있습니다. 소방활동은 뭐 우리가 할 조사도 물론 포함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원칙은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부장 서장은 필요한 때가 아니고요. 어떨 때입니까? 긴급할 때 된다는 점. 이웃하는 본부장 서장이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받은 본부장 서장은 정당한 사유 있어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거절할 수 없다는 거고요. 자, 즉 정당한 사유 있을 때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파견된 소방대원은 요청을 한 본부장 서장일 수 있다는, 맞죠?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시도의사는 대경규, 대상지역 경비 규모 등, 이런 거죠. 대경규, 대상 경비 규모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사와 사후관은 미리 규약을 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경규, 대상 경비 규모 등에 따라서 시도의사끼리 미리 규약으로 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뭐가 빠져있는 행안부령도 빠져 있고요. 대상 경비 규모에 대해서 사후가 미리 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화재 경계지구가 되는데요. 화재 경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는 건 나와 있습니다. 자, 본부장 서장은 경계지구와 특별조사한 결과 필요한 설비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본부장 서장이 명할 수 있겠죠. 자, 화재 경계지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화재 경계지구가 누가 지정하냐? 시도의사가 지정한다는 점. 화재 경계 지구는 어떤 지역이 있냐? 이런 거죠. 시장 지역, 공장, 창고 밀집 지역 등등등 있겠죠. 이런 지구가 있고요. 화재 경계 지구 안에 뭘 할 수 있냐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수 할 수 있는 거죠. 이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면 벌금 100이 되는 거고요. 또 교육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본부장, 서장이. 두 개 다 사실은 뭐냐면 연 몇 회 이상? 1회 이상이 되게 연 1회가 됩니다. 자, 그러나 얘는 뭐냐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10일 전에 통보해 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자, 봅니다. 자, 설치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00카테르.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 들어와서 설치는 명했는데 하지 않았을 때 200만 원 이하의 카테르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봅니다. 자, 본부장 서장은 보면 화재 경계지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교육훈련 실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일 전에 통보해줘야 됩니다. 10일 전에 통보가 됩니다. 연일회가 되는 거고요. 화재 경계지구안에 거만 기피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카테르 안에 여기는 벌금에 처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벌금이죠. 벌금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 3번 봅니다. 손실보상 규정이 있는 건 조금 어려운데 손실보상 규정은 사실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방활동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생활안전이 있고요. 위급한 긴급 조치도 있고요. 피난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실보상 있냐 없냐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강제처분도 손실보상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강제처분 1항은 손실보상 규정이 없고요. 2 사망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2 사망. 그래서 1항은 손실보상 규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처분. 즉 강제처분 소방 대상물 토지는 없고요. 소방 대상물 토지 외와 그죠? 자동차 방해된 경우는 보상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번 문제죠. 자, 하재 예방 소방설 설치 관리 법률상 특급이 됩니다. 특급. 우리가 특급이 있고요. 특급이 있고, 그다음에 1급이 있고, 그다음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공공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플러스 알파에서 공동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특급은 연면적 얼마 이상? 20만 이상. 20만 이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이 되겠죠. 물론 아파트는 50층, 그 다음에 아파트는 200m 이상이 되겠죠. 특급이 됩니다. 1급은 1만 5천, 그 다음에 11층, 가연 1,000톤이 되는데, 물론 아파트는 30층, 120m 이상이 됩니다. 물론 아파트를 얘기할 때는 지하층 제외한다. 2급은 옥내 소화전 이런 거죠. 3급은 자동화 탐지만 있는 거죠. 물론 2급은 5개는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공공기관, 공동도 있습니다. 공동은 공고지, 보고, 판도소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뭘 특급 물어봤기 때문에 20만 이상 오케이 맞습니다. 30층 이상 포함한다는 거 맞고요. 근데 아파트는 제외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200m 이상 아파트 3만 이상은 아니죠. 3만 이상은 얘는 뭐냐면 성능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건축 허가 동의 범위가 아닌 건 나와 있는데 연면적 400. 요즘에 추가된 게 중요한 게 있어요. 6층 이상에 추가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6층 이상. 학교는 100. 20대가 되겠죠. 20대.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지하층, 무창층 150, 공연장 100이 되겠고요. 항공기 경납고, 간제탑, 방송용 송수인탑이 되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되면 지하구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하구가 있는 건 뭐가 지하구 있냐? 자, 네 가지 볼게요. 첫 번째 지하구가 있는 것은 건축 허가 동의에도 지하구가 들어갑니다. 물론 지하구의 정의도 가장 중요하죠. 폭이 1.8m, 높이가 2m, 길이가 얼마다? 50m 이상이 됩니다. 500m 이상 없었다 얘기했고요. 또 지하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소화기구.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소화기구는 33 가지터였는데 33제곱미터 이상 면적, 33가 가스, 지정문화재, 지하구도 포함되어 있고요. 터널이 있습니다. 또 지하구 있는 건 뭐다? 자탐, 자동화 탐지 설비도 지하구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하구 됐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6번 문제가 되는데요. 6번 문제는 또 약간 계산한 문제여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수용인원 산정에서 종교시설입니다. 230이 되는 거고요. 종교시설은 얼마입니까? 종교는 우리가 강당, 종교, 사육하죠. 그래서 4.6을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230 나누기 얼마다? 4.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4.6을 하게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5, 그죠? 5를 하면 5, 6에 30, 그죠? 자, 5, 4, 20에서 5가 되겠죠. 그래서 4.6이니까 얼마다? 50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를 하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50, 그래서 5, 풀 수 있게 4.6 나누기 230 하면 5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7번 문제인데 소방설 공사업법상 문제입니다. 자, 이제 공사업법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 공사업법 문제에는 정의가 중요하죠. 시설업자라는 것은 소방설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공사업은 설계 두서에 따라서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한 영업이 된다. 감리업은 도급하는 자는 뭐야? 도급자가 되겠죠. 즉 도급하는 자는 발주자가 되겠죠. 그래서 도급하는 자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답 몇 번? 3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A라는 사람이 B에게 도급하는 거죠. 이건 도급이라 할 수 있고요. B가 C에 하는 것은 보다는 하도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주는 건 도급. 그 다음 주는 건 뭐다? 하도급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하도급에 대해서는 뭐다는 일부가 됩니다. 일부. 일부. 일부가 있는 거 있었죠? 일부는 뭡니까? 구기자, 핫도그, 이렇게 되죠. 국고보조 일부. 그 다음에 위임도 일부. 자동차 보험 가입도 국가 일부 보조. 핫도급, 하도구 아닙니다. 하도구 이런 거죠. 그래서 얘도 일부가 됩니다. 일부가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기자, 핫도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설계업이라는 것은 공사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회단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 영업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가 됩니다. 소방설 공사법 시행 영상 감리 지정이 되는데 여러분 모의고사 많이 힘들었죠? 저도 이제 이게 댓글이 하도 많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은 뭐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방조를 있죠. 비방조를 제가 잡아냈어요. 사실 비방조를 자탐했습니다. 잡아내가지고 뭐 2번씩 이렇게 한 애도 있더라고. 통소송 내가 걸라 통소송 걸라 했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니다. 이게 암기법입니다. 알겠죠? 감지했다는 거, 감지. 뭘 감지했다? 비방조를 감지했다. 이건 암기법이에요. 비방조를. 감리자 지정에서 증설이 없는 것은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 등 자동화지 탐설비, 통은 두 개가 있어요. 통합감시설과 무전통일보호설비, 소용이 없어요. 소하용수설비입니다. 소용설비, 소송은 뭐다? 송은 연결 송선설비입니다. 소송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비방조를 감지했습니다. 뭐 어떤 커뮤니티 카페에서 내가 스스로 다툼했죠. 다 봤단 말이죠. 그래서 통수송하려고 2명을 잡아 통수하려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정말이 아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증설이 없는 것은 비상방송, 비상조명 등 감지에서 감지 지정에서 다탐설비, 통은 두 가지, 통합감시와 무선통신, 소화용설비, 연결송선설비가 되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증설이 없는 건 다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증설 없는 것은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인데, 자, 위험물 취급소 종류가 아닌 건 나와 있죠. 우리가 위험물 제조소 등이 있죠. 등에는 제조소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저장소가 있고, 취급소가 있는 거죠. 그죠? 제조소형 취급소 있기 때문에 취급소는 뭐가 있다? 우리가 술 취한 노가 이주일이 판을 내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송주 일반 판매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가 됩니다. 그죠? 10번 문제인데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 설치 및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중앙 난방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품수배를 병행할 수 있다. 얘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하지 않을 대상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난방시설이고 답은 1번이 됩니다. 위구설 병역 없이 자, 품수배를 병행하고자 자는 1일 전까지 행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일 신고해야 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설치하고는 자는 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으로 되면 허가가 되는 거고요. 위구설 설비 가운데 행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또한 시도일 허가 받아야 됩니다. 요걸 많이 여러 물어보는 것 같아요. 4번 지문을. 위치구조 설비는 변경 또한 뭐에 허가예요. 알겠죠? 그러나 위구설 변경 없이 품수배는 변경 신고가 되는 거고 위구설에 대해서 위치구조 설비는 중요한 거니까 변경 또한 뭐다 허가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된다면 다시 법 조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절 첫날인데요. 찍었고 여러분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명절날 또 떡국도 많이 드시고 아름다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